안녕하세요. 나합기억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2016년도 사회 기출문제풀이입니다. 1번 휘발유와 혼재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휘발유는 위험물 중에서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혼재 가능한지를 알아볼 때에 위험물의 적재 수량이 지정 수량의 5분의 1배이다 라고 하는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가 제시가 되면 바로 4, 2, 3, 5, 2, 4, 6 하나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4, 2, 3, 5, 2, 4, 6 하나의 뜻은 사류 위험물이 2류와 사류가 3류와 그리고 5류가 2류, 5류가 4류와 또 6류 위험물이 1류와 혼재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지정수량 10분의 1 초과일 때부터 지정수량의 10분의 1배 초과일 때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정수량의 5분의 1은 10분의 1보다 큰 수이므로 휘발유, 사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사류와 2류, 그리고 사류와 3류, 또 5류와 4류가 가능하므로 제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5류 위험물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로 보셔도 사류 위험물은 2류, 3류, 그리고 5류 위험물에 혼재 가능하다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A, B, C급 화재에 모두 소화 적응성 있는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의 화학식을 쓰시오. 분말 소화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로 구분되고요. 그 중에서 ABC 소화가 가능한 ABC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1종, 2종 분말 소화약제는 BC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고요. 이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인산암모늄으로서 화학식은 NH4H2PO4입니다. 각 종류별 1종부터 4종까지의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과 화학식, 분해식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3번 다음 보기의 동식물 유류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구분하시오. 동식물 유류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들을 의미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눠서 이 위험물의 앞글자만 정리하면 건성유의 경우 대정상, 효동아들, 반건성유의 경우 면, 청쌀, 옥체, 참콩, 그리고 불건성유는 소, 돼지, 고래, 올리브, 팜, 땅콩, 피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쌀겨 기름은 바로 반건성유, 면, 청쌀에 해당하죠. 쌀겨 기름은 반건성유이고요. 목화씨 기름은 면실류입니다. 우리가 입는 면티를 만드는 그 면의 열매 기름이므로 풀어서 쓰면 목화씨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마자유는 불건성유 여기에 있고요. 또 아마인유는 건성유, 또 야자유는 불건성유에 마지막 들기름 건성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구분하여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환원력이 아주 크고 물과 에테르, 알코올을 녹으며 은거울 반응을 하는 물질입니다. 산화하면 아세트산이 되는 위험물인데 이 위험물의 명칭은 은거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알데히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위험물 중에서 알데히드기가 있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대표적이고요. 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산화해서 아세트산이 되는 위험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에 산소가 하나 추가되는 산화 반응을 하게 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C2H5OH가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이라고 붙이셔야겠죠. 그리고 산환이 아니고 산화라고 붙이겠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명칭은 아세트알데히드, 화학식은 CH3CH5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위험물의 운반 기준입니다. 위험물에 따라서 운반할 때 수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액체 위험물의 경우 98% 그리고 55도씨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 용적 유지. 이 98%, 55도씨가 중요한 숫자고요. 알킬 알루미늄 등의 경우에는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공간 용적을 많이 둡니다. 즉 수납하는 퍼센트는 90%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50도씨 온도에서 공간 용적 5%도 중요한 숫자고요. 고체 위험물은 95%를 채웁니다. 따라서 가에는 98%, 그리고 나에는 55도, 그리고 다에는 고체 위험물이므로 95%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정답이 약간 섞여 있는데 가번이 98, 나가 55, 다를 95로 써주시면 맞는 답이 됩니다. 6번 질산 암모늄의 구성성분 중 질소와 수소의 함량을 웨이트 퍼센트, 질량 퍼센트로 구하시오. 퍼센트로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해당 물질의 양을 분수로 표현한 후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산 암모늄의 구성 성분과 질소의 함량, 수소의 함량을 질량에 따라서 퍼센트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분자의 질량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분자량이라고 하죠. 질소 N의 원자량이 14이기 때문에 12가 아니고 14가 됩니다. 14 곱하기 2, 질소가 2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었고요. 또 수소가 1짜리가 4개 있으므로 1 곱하기 4 해서 4가 됐고, 산소가 3개 있는데 산소 하나는 원자량 16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14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6 곱하기 3을 다 더하면 분자량 80이 됩니다. 질소의 함량은 분자량에서 질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래서 전체 질량 80에 질소의 질량 2개 있으므로 14 곱하기 2를 해서 분수를 나타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35호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고요. 수소의 함량은 전체에서 수소 4개가 있으므로 4를 해서 80분의 4 곱하기 100, 5 웨이트 퍼센트가 됩니다. 퍼센트의 경우에는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질량, 웨이트 퍼센트가 있고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볼륨 퍼센트도 있습니다. 7번 다음 위험물 중 인하점이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이며 수용성인 물질을 고르시오. 인하점을 기준으로 위험물을 구분하는 것은 제4류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류위험물은 풍명을 인하점의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은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석유류이면서 사류 중에서 이석유류이면서 수용성인 물질은 아세트산과 그리고 포름산이 있겠죠. 나머지는 이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위험물의 인하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글리세린, 클로로벤젠, 초산, 에틸, 이氧화탄소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제4류위험물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위험물의 인하점을 다 암기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문제는 인하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상 사류위험물의 품명만 잘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부터 보시면 글리세린은 제4류위험물 중에서 3석유류, 클로로벤젠 2석유류, 초산에틸 1석유류, 이氧화탄소 특수인화물입니다. 제4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하점이 품명 순서대로 품명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인하점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품명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수인화물인 이氧화탄소, 그 다음에 초산에틸, 클로로벤젠, 글리세린 순서로 나열하면 인하점도 이렇게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대로 나열되게 됩니다. 9번 비중이 0.53이고 비중 0.2 180도씨이며 연황 경금속으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거의 출제되지 않는 유형인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비중이 0.53이다. 비중이 0.53인 금속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합니다. 알칼리 금속이 비중 1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어서 물 위에 뜹니다. 그리고
연한 경금속, 우리가 문구용으로 사용하는 커터칼로도 자를 수 있는 금속입니다. 보통 금속은 매우 딱딱해서 잘 잘리지 않는데 알칼리 금속의 경우에는 쉽게 잘리는 성질이 있고요. 알칼리 금속 하면 나트륨이나 칼륨, 리튬 이런 주기율표의 1족 원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물질은 바로 리튬입니다.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의미하는데 바로 전지 중에 리튬 이온 전지가 있고요. 이 전지는 우리가 모두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배터리로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명칭은 리튬이 됩니다. 10번 물과 접촉한 인화칼슘의 반응식. 인화칼슘이라고 하면 인과 칼슘이 만난, 그래서 칼슘 그리고 인 이렇게 되겠죠. 인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물이 HOH로 봤을 때 이렇게 쪼개져서 OH가 CA랑 만나고 P가 H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 CaOH2, pH3로 써주시고요. ABCD를 붙인 다음에 각 원소의 종류별로 방정식을 세우고 A가 1일 때 BCD를 구하시면 A가 1, B가 6, C가 3, D가 2가 됩니다. 개수를 대입하여 반응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고 위쪽으로 표시되는 것은 기체라는 의미인데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화학식의 이런 작은 숫자들을 틀리시거나 또는 개수에서 실수를 하시면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1번 지정수량이 같은 위험물의 품명 3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이 보기에 있는 위험물들의 지정수량이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황은 지정수량 1위 위험물 중에서 100kg, 질산 에스테르류는 5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로 10kg, 히드라진 유도체는 5류 위험물 200kg고요. 알칼리 토금속 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지정수량 50kg고 철분 2류 위험물에 500, 히드록시라민은 5류 위험물 중에 100kg, 정린 2류 위험물 중에 100kg. 자, 이 중에서 지정수량이 같은 것들 3가지, 100kg인 것 3가지가 이렇게 있죠. 정린, 유황, 히드록시라민을 써주시면 됩니다. 12번 마그네슘에 대한 물음인데요. 마그네슘과 황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의 화학식을 쓰시오.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기체의 화학식을 쓰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이고 금속입니다. 금속이 산과 반응한다는 것은 물과의 반응과 거의 유사합니다.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금지의 소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황산과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과 산의 접촉은 위험하게 되겠죠. 또 마그네슘이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마그네슘의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2족이고 2+에 해당하고 산소도 2-에 해당하므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숫자는 MgO, 서로 하나씩 만나서 생성되는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은 MgO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표준 상태인 톨루엔의 증기 밀도는 몇 그램 퍼 리터인가? 단위가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고 착각하실 수 있는 점이 우리가 증기 비중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데요. 증기 비중과 증기 밀도의 차이는 밀도의 경우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되는 단위로서 그 상태, 해당 상태의 부피, 조건의 부피에서 얼만큼의 질량을 차지하는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단위를 써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중은 밀도 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기 비중이라고 하면
공기의 밀도를 기준으로 그 해당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밀도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단위가 서로 같아서 단위는 없는 것이 되고요. 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 상태에는 같은 온도에서 같은 부피를 가진 부피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질량만 남아서 공기의 질량 그리고 해당 물질의 질량으로 구하게 되니까 공기의 질량, 공기의 분자량, 평균 분자량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기 비중이라고 하면 밀도 간의 비율이기 때문에 29분의 분자량의 식이 되는 거고요. 증기 밀도라고 하면 그 온도에서의 부피 그리고 질량을 서로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0도씨 1기압의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1몰 있다고 했을 때 부피가 22.4리터이니까 기체 1몰이 있을 때 분자량도 구할 수 있겠죠. 톨루엔의 분자식이 C6H5, CH3이므로 각각의 원자량의 합을 구하면 92가 됩니다. 따라서 22.4분의 91을 했을 때 4.107이 나오고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4.11 g/L라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위험물 제조소이고요. 이때 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00세제곱미터 그리고 200세제곱미터. 이때 방유제를 설치하는데 방유제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방유제의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떤 제조소 등에 설치되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될 때랑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될 때 방유제의 용량은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험물 제조소, 따라서 탱크가 1개인지 2개인지로 식을 적절하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탱크가 2개 있는 경우, 2개면 2개 이상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0.5를 곱하고 나머지 탱크 용량의 합에다 0.1을 곱해서 서로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110세제곱미터라는 용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16년도 사회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